네, 동시효과 구간 왔습니다. 8시 57분이어서요. 지금 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발 미증시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는 했었는데 우리 증시에서의 일부 선반영 가능성도 엿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 야간 선물 체크가 필요한데 야간 선물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상쇄되는 모습으로 동시효과 구간 시작할 것 같네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87%의 오름세 2643.17포인트로 전거래일 과 거의 비슷한 상승 탄력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0.9% 정도 플러스권 흐름 보여주면서요. 코스닥은 오늘 오르면서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기조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갭상승이 잘 이어질 수 있을지가 오늘장의 관건이 되겠네요. 873선, 코스닥은 이 정도 수준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개수로도 훨씬 더 많은 모습이고요. 오늘장에서 강한 종목군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키워드 또 수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굉장히 짧은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단기에는 또 밀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까지 장 초반에는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대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이와 관련된 몇몇 개별 종목군들 플러스권 흐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종목군으로는 해인 볼 수가 있습니다. 해인 18%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해인이 이 중장비 수출 관련돼서 지금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이 세계 주요 브랜드 중장비 수입입니다. 수입 판매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18%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요. 다스코는 도로나 교량, 이 안전시설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스코 오늘장에서 12% 정도의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은 국내 기업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현지에 진출해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도화 엔지니어링도 현재 6%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대기하면서 이런 우크라이나 전후의 재건에 조금 더 관심을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5월 18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은 5.18 행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치권 내에서도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을 비롯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참여하는 이 5.18 기념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밖에 일정들은 일단은 좀 소강 국면입니다.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오늘장은 또 개별적인 종목군 나오는 내용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 출발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확실히 동시효과 구간보다 약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요. 전거래 대비로는 0.6% 오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미증시 상승하는 만큼 하겠지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시초가가 아닐까 싶은데 0.64% 현재 오르면서 2637.06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 쪽 흐름이 약간 좀 신경 쓰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미증시 오르는 것만큼 가지는 못하고요. 참고로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라인대 말씀드리면은 2650선 부근에 현재는 20일 이평선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870선대 초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83%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873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일 이평선은 확실히 좀 회복이 됐는데 21선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워낙에 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깊게 뚝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평선들의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격이 을 어느 정도 좀 맞춰 나가는 과정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원달러 환율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컴백이 요원합니다. 어제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로 지수의 반등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거래소 한번 보시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8억 원입니다. 그래서 매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관 쪽에서 328억 원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4천억 넘게 거의 5천억 가깝게 사들였던 금융투자에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확실히 연속성을 찾기 힘든 금융투자의 수급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31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포지션 마찬가지인데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관망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240억 매도 우위, 개인 쪽에서 288억 원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박준영 운용이요.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중요하다. 그동안 계속해서 좀 팔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걷어들이는지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일단은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 포지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끌이 매도 나오는 가운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양시장 각각 3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 장 초반 매도 물량 치고는 꽤 많이 331억 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수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승 업종이 더 많습니다. 가장 강한 섹터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섬유의복 섹터 1.53% 오름세 보여주면서 가장 강합니다. 확실히 FNF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FNF가 오름세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섬유의복 업종지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가운 전기전자 섹터 그 뒤를 잇습니다. 오늘 삼성 SDI나 LG노텍 이쪽으로도 다 좋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지수 1% 넘게 오르면서 지수 끌어올리는데 일조하고요. 화학 섹터라든지 제조업, 비금속 광물 순으로 고르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섹터도 보시죠. 가장 부진한 섹터가 건설인데요. 전기가스도 비슷하게 밀리네요. 전기가스, 건설 섹터 이쪽으로 약간은 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행 섹터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표로 보시는 것처럼 깊게 빠지는 섹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나란히 상승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이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0.6% 정도만 오르는데요. 삼성 SDI하고 LG 화학하고 이 두 종목이 나란히 3% 안팎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도 체크포인트에서 짚어봤었는데요. 삼성전자 좋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네요. 오늘 양시장 시총 상위가 나란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에서 2% 정도 고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2차전지 소재 쪽이 좋네요. LNF가 어제도 호실적 영향받으면서 3% 정도 오름세 나타냈는데 LNF는 조금만 더 가면 또 신고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빠르게 재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승 종목 1665개, 하락 종목은 500개 미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9시 5분 2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 승부사 시작합니다. 10분 빠르고 알차게 써보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잡으면서 짧은 코멘트 들어볼 텐데요. 이광우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저는 시장에서 두 가지 측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봉쇄 완화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바이든의 방한하는 이슈.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모두 다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공급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가 좀 중요하겠죠. 반도체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많이 드렸던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우선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심텍이 현재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모두 다 상승세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언택트에 대한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때문에 반도체 공급부터 해서 4차 산업 관련된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전자기기에 대한 사용들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고차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서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축 계획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발주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인텔에서 서버용 CPU가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이제는 PC용 서버용에 대한 CPU에 대한 신제품으로 인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내에서는 파운드리, 비메모리,
이 낸드 모두 다 좋겠지만은 그 중에서 또 메모리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DDR5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심텍과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쪽에서 앞으로 파운드리 영역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섹터에 대한 관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텍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팔자리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정도였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재차 움직임이 좀 크게 진행되는 모습이 있고요. 지수의 상승세 분위기가 나올 때는 항상 빠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섹터군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심텍 종목은 좀 더 들고 가자. 대덕전자 마찬가지고요.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리는 시간 동안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신고가 돌파하고 있는데 제가 광기강풍 시간에도 여러 차례 소개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대덕전자 신고가 한때 올라가고 있고요. 코리아 서킷도 지금 현재 같이 움직임들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빠지면서 동반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도 큰 메모리 쪽에서는 큰 흐름 변함없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정말 강하네요. 추천주 목표가는 참고로 4만 원입니다. 이어서 최원재 전문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항공섹터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미국 시장에서 항공주들 5%, 7% 전부 다 강세인데 지금 가이던스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것이 어제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 들어오면은 항공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국내외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있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리오프닝 얘기는 계속 달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유가 상승인데 유가는 일단은 정고점 부분 아직까지 안 갔으니까 일단 그거 가기 전까지는 주가 어느 정도 좀 회복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대한항공 한 1.5% 상승하고 있고, 얼마 전에 좋은 실적 발표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상승. LCC 한번 보면은 제주항공도 한 1.5% 상승. 진에어도 지금 한 2.3% 상승하고 있고요. 티웨이도 지금 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반등 과정에서 리오프닝, 반도체, 그러니까 IT 기술주, 2차 전지, 성장주, 이쪽 전체 다 매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한 종목에 특별히 강한 종목보다는 전체적인 지수 반등 과정에서 같이 올라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항공주들 그동안에 좀 많이 못 갔으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좀 키 맞추기로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공주 오늘 추천주로 제시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 네,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강한데요. 대주전자재료가 좀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 후반대까지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를 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최근 한 달여 동안 빠졌던 위치를 이틀 만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이 지난주 상당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을 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나온다? 그러면 경기 부양 정책이 방안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그리고 방한하는 바이든에 대한 효과 기대해보자. 그러면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사실 바이든이 차려놓은 밥상에 윤석열 정부는 숟가락만 올리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반도체하고 배터리 영역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바이든의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대주전자 재료가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고요.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LNF도 새롭게 신고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최근에 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던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도 움직임이 동반할 수 있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를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1선을 자신 있게 돌파하지 못했는데 제가 직전에도 또 이야기 드렸습니다. 40만 원 이하에서는 땡큐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미 40만 원대에서는 지지 테스트를 마쳤고 이제는 22동평선, 이평선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모두 다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현주 전문가님. 네, 어제 이제 화학 섹터 좀 봤는데 오늘도 화학 섹터 괜찮습니다. 지금 일단은 금호석유가 제일 강한데 금호석유 한 3.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지금 한 1.5% 상승. 그다음에 LG화학도 오늘 강세입니다. 3% 넘게 강세고, 그다음에 대한유화도 한 1.5% 정도 강세인데 화학 섹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좀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으려면 유가가 좀 안정이 되고 납사 가격이 지금 일단 고점은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시 유가 올라가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영향을 안 좋은 쪽으로 미치겠죠. 하지만 이제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기나긴 어떻게 보면 조정에서 이제 좀 계속 조정 구간인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역시 그 선두주자는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금호석유가 조금 반등의 강도가 제일 강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전년도 4분기보다 1분기가 조금 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모멘텀이 2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광우 전문가님. 네, 지금 그러니까 자동화기기, 그러니까 CBDC 관련된 디지털 화폐. 네,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강한데요. 지금 현재 한네트가 급등세이고요, KCT가 또 급등세입니다. 그밖에 이 뒤를 따르는 이제 이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강한데,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내용과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전환 이야기들이 같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명확한 뉴스는 제가 아직 찾긴 절입니다. 일단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급등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장주 역할은 지금 한네트와 KCT가 동일하게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KCT가 지금 현재 부양에 걸렸습니다. 이와 같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새롭게 눈에 띄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사실 디지털 화폐, 보통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하나로 해서 화폐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한 관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오는 뉴스는 아닐 것 같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대한 스탠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KCT하고 한네트 중점으로 해서 이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나오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살짝 첨언을 하자면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르면 2026년에 CBDC 상용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 체크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장비주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오늘 투탑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한 1.5%, 6% 상승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한 1.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대비 그래도 수익률이 훨씬 좀 좋게 좀 아웃퍼폼 하고 있는 모습.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적인 모멘텀 구간 좀 그렇게도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외국인 또 매수 들어오고 있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차트의 움직임도 괜찮아 보이고,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마음고생을 좀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반등이 지수의 반등하고 좀 같이 맞물려서 좀 잘 나온다면은, 7만 한 2,000원 정도 선까지는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지수가 중간에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7만 원 살짝 넘는 선이 어떻게 보면 단기 목표치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의 강도, 외국인과 기관, 아까도 얘기했듯이 투신권, 연기금의 매수 강도를 좀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쪽에서 매수 강도가 더 좋게 나타난다면 7만 2천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렇게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조금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어떻게 본다면은 좀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은 일정 부분 좀 정리도 한번 좀 필요해서 다시 한번 저점 노리는 기회도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투자 전략까지 주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광우 전문가님. 네,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빠르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주식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들은요, 테마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전쟁 폐허 속에서 재건을 한다면 어떤 산업들이 중요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들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참여할 것이다?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해외 지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업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위치이거든요. 오늘 위치에서도 최근 윗골에 나왔던 위치를 돌파해서 새롭게 신고가가 나오기도 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DI 파워 같은 종목들도 오늘 이와 같은 뉴스를 더해지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굳이 선택한다라면은 도화 엔지니어링 이와 같은 종목들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되는데, 일단 건설 산업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한다라면은 국내 대형 건설사 아무래도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그밖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의미적인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알차게 써봤습니다. 두 분이 좀 체크해주신 종목군이요. 반도체하고 항공, 2차전지 소재 쪽에 있었습니다. 어제도 NCC 쪽 봐드렸는데 이 부분 포함해서 좀 화학 섹터 체크를 했고, 또 CBDC,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대형 반도체, IT 관련된 종목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10분의 승부사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좀 속도를 냈다면 이제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특징적인 움직임 나타내는 종목군들 두 분의 좀 다양한 시각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리오프닝이 오늘 아침에 광기광풍에서 또 이광우 전무가 이야기를 다루어 주셨었는데, FNF가 다시금 또 4%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이번 주 들어서 글로벌 증시 반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또 중국에서 6월 달부터는 다시금 또 봉쇄를 해제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 중국향 종목군들 어떤 식의 대응이 좀 필요할지, 그리고 FNF 같은 경우는 6월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을 앞두고서 변동성이 좀 커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좀 있습니다. 이광수 전문가님 투자 의견 알려주세요. 일단은 중국의 이 제조업이 다시 재가동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특히나 뭐 FNF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의류 기업들에 대한 이 원자재 공급부터 해서 제조업에 대한 리스크 해소가 아마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의 리오프닝,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공장 재가동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공급망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부터 좀 이 이야기 되었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꼭 FNF부터 해서 의류 쪽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의류 쪽에서 보고 있는 이유는요, 일단은 이 의류를 만드는 여러 가지 원자재에 대한 공급을 중국에서 좀 받아왔고, 특히나 뭐 단편적인 예로 했을 때 신발의 뭐 하단 깔창이라든지 아니면 신발에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부속품들도 모두 다 중국에서 조달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중국에 대한 시장 모멘텀이 있는 중국에 대한 시장 마켓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받아와서 또 이 가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은 직접적으로 했을 때는 의류 쪽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때문에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FNF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현재 6%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쉬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그 추세를 좀 바꾸지는 않았지만은 충분히 13만 원대에 대해서는 가격 지지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NF에 대한 추세가 좀 돌아선다라면은 다른 의류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 재가동,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라면은 중국 소비주들을 많이 보셔야겠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장품 섹터인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서 몇몇 기업들의 악재가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의 횡령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실적 어닝 쇼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화장품 전반적인 이 인식에 대한 변화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시간 동안에는 의류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특징상 이제 의류 여러 가지 이제 구매가 높아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하죠. 이미 봄부터 진행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해서 주요 백화점 라인의 이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소비 부응에 대한 부분들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류 쪽이라든지 중국 소비재 쪽을 같이 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새롭게 또 부각되고 있는 쪽 CBDC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뭐 유럽 중앙은행에서 CBDC 상용화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강타한 것이 바로 이 루나 그리고 테라의 급락에서 촉발된 이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인데요. 그 대안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논의로 인해서 이 CBDC 쪽에 관심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KCT가 22% 정도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네트도 한 13%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 로지시스 9%가량의 상승권, 뭐 브리지텍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약간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죠. 푸른 기술도 5% 정도의 상승권입니다. 일시적일지 아니면 이런 반등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인지 최현수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 뭐 규제에 대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규제가 조금 제도의 규제라기보다는 제도의 재정비를 지금 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쪽으로의 매기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어떻게 이제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네트 같은 경우는 13%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KCT도 지금 한 22% 정도 강세. K사인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데 한 4.5%, 5%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뭐 매수는 전체적으로 저는 이 실적이 받쳐주는 쪽에 좀 매수 재무제표 한번 보시고 실적 체크해 보시고 매수는 뭐 저는 급등해서 매수보다는 역시 조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빠졌을 때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도는 분명히 재정비할 겁니다. 그러면은 각국 중앙은행에서 뭐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식의 뭐 규제가 더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렇게 본다면은 단기적인 테마보다는 조금 한두 차례 더 어떻게 보면 테마가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판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심택 어제도 강했었고요. 오늘장에서도 상승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주 가운데서는 대덕전자가 오늘 52주 신고가 종목이 양시장 합해서 10개가 채 안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적표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상승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도 워낙에 좀 견조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 대비로는 괜찮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정폭이 나왔는데요. 이번엔 좀 기회를 잡아볼까 이런 생각들도 하실 거예요. 이건무 전문가님이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릴지 모를 정도로 다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기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팹리스 산업에 대한 연결고리까지 모두 다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가장 단편적인 예로 해서 최근에 와서 패키징 산업에서 플리츠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덕전자라든지 심택 그리고 코리아 서킷 모두 다 해당되는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플리츠 기술 중에서도 BGA, 그러니까 FC BGA에 대한 키워드를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공급에 대한 이 수요 맞추기도 상당히 바쁠 정도로 요청이 좀 많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심택 같은 경우에는 FC, CSP까지도 해서 상당히 좀 낙수 효과를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업들, 주요 IT 기업들에 대한 서버 공급에 대한 물량 조달이 상당히 바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대덕전자나 심택이나 뭐 심테코 종목들 모두 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추천 2주년이라는 이야기까지 건네드릴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소개를 드렸었는데, 2년 전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다. 그 내후년이 올해인데, 올해도 사상 최대 신적을 낼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발주는 3분기에 대한 포인트를 저는 강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도 팔 자리 없다. 강하게 얘기 드리겠고,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계속 들고 가자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홀딩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2차전지 보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가 강하고요. 특히나 오늘은 동박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탄력이 강하게 나옵니다. 동아기업이 지금 7%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아기업은 또 개별 뉴스가 하나 더 있네요. 계열사를 미국에서 첫 번째 공장 테네시주에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아기업의 계열사가 미국에서 공장 건설한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7% 정도의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SKC도 좋습니다. 지금 SKC 4.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양극재 쪽도 괜찮은데요. 에코프로비엠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또 LNF가 워낙에 좀 실적이 좋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상향 수정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죠. 현재는 6%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LNF는 지금 신고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25만 5천 원이 52주 신고가인데요. 현재는 25만 2,600원권에서 의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로닉스도 강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현재는 6% 정도의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2차전지 소재주들 좀 체크해 볼게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뭐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LNF는 이제 신고가 근처에 이제 왔죠. 이제 뭐 거의 다 왔는데 정고점 부분에 와 있고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뭐 여전히 강세 4%대 강세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동박 쪽이 오늘 강합니다. SKC가 지금 5% 정도 상승하고 있고 동학기업은 개별적인 이슈도 좀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6.7%, 7% 정도 강세. 일진머티리얼들도 한 2% 정도 강세. 지금 뭐 첨보,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지금 모두 다 강세인데 동박 쪽이 강한 거는 그동안에 제가 봤을 때는 양극재보다는 조금 못 올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데 동박 쪽에 뭐 뉴스가 좀 나온 것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주도권이 일본에 있었는데 좀 한국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다. 지금 뭐 좋은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 오르면 항상 뭐 좋은 뉴스 덩달아서 나와서 이제 오르는 것인데, 지금 뭐 양극재 쪽이 부담스러우면은 저는 차라리 이쪽 동박 쪽에 SKC, 동학이요. 뭐 일지머티리얼즈 이쪽이 차라리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뭐 2차전지 소재 쪽을 굳이 접근을 하신다면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주가 하락폭이 좀 컸는데 지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첨보 얼마 전에 추천도 드렸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크게 부담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원준, 엔캠 뭐 이쪽 그다음에 대본 마그네틱 이쪽 장비 쪽도 오늘 좀 괜찮거든요. 그동안에 장비 쪽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소외되는 느낌 소재주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장비주들도 좀 같이 눈여겨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상신 EDP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왔고 지금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장비주들도 한번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한 1%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최원재 전문가는 72,000원쯤 되면은 비중 너무 많으신 분들은 좀 줄이거나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은 좀 발을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 시점을 노려보자 이런 식의 전략을 주셨는데 이강무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일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는 적극적으로 좀 보셔야겠죠. 그동안에 뭐 7만 전자 깨졌다, 6만 전자 걱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지만은 그 시간이 모두 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목이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잘 못 갔죠.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역할은 분명히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지수를 이끌어가야 되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수에 들어오는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들 종목들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좀 더 기대해 보려면은 환율적인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바뀔 거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싸다라는 생각합니다. 많이 눌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은 가장 돈을 많이 벌 때는 반도체를 잘 팔 때입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가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때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서프라이즈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삼성전자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면 그동안에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좀 다를 겁니다. 왜냐면은 올해 스마트폰 이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신제품을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혜택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또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반도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차트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위치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하셔도 괜찮다. 삼성전자 단타 치려고 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싸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마무리 지어봅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